관계는 갑자기 끝나지 않습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대화가 불편해지고 만나도 어색하고 연락이 없어도 그다지 아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원래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애써 외면합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만 깊어집니다. 끝난 관계는 놓아줘야 합니다. 오늘은 끝난 인연의 결정적 신호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더 이상 미련 두지 마세요. 첫 번째, 대화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피곤해집니다. 예전엔 뭘 얘기해도 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 슬픈 얘기, 별것 아닌 얘기도 편하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화가 끝나면 기분이 더 나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식으면 대화부터 불편해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예전엔 웃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이야? 라며 따집니다. 농담도 통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해도 오해가 생깁니다. 대화가 피곤하다는 건 이미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대화가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관계의 온도계입니다. 따뜻한 관계는 대화도 따뜻하고 식은 관계는 대화도 차갑습니다. 말투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표정을 관리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면 더 지칩니다. 만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말하고 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편했던 관계가 불편해지는 순간, 그건 이미 끝의 신호입니다. 68세 최영수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어울렸고 자주 만났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이유 없이 긴장됐습니다. 요즘 손자들 어떠냐? 그냥 그렇지 뭐. 친구가 건성으로 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자 자랑을 신나게 했을 텐데 이제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나 요즘 등산 다니는데 참 좋더라. 등산? 무릎은 괜찮아? 형식적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자랑 좀 그만해. 자랑? 나 언제 자랑했어? 손자 얘기, 등산 얘기, 맨날 그런 얘기만 하잖아. 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상 얘기를 한 것뿐인데 자랑으로 들렸다니. 그날 이후 영수 씨는 친구와 연락을 줄였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봤자 서로 상처만 받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대화가 불편한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침묵이 낫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대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입을 닫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오해만 쌓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영수 씨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 침묵하는 게 나았던 겁니다. 대화가 피곤한 관계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엔 무반응이고 안 좋은 소식엔 관심을 보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 될 때 기뻐합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엔 시큰둥하고 안 좋은 일엔
묘하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 좋겠네. 차갑게 한마디 던지고 끝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든 일을 겪으면 달라집니다. 어머, 그래. 그럼 어떻게 해? 갑자기 관심을 보입니다. 이건 걱정이 아닙니다. 내 불행에 안도하는 겁니다. 질투가 우정의 탈을 쓴 겁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축하도 진심이고 격려도 진심입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불편합니다. 내가 행복한 게 싫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엔 차갑고 안 좋은 소식엔 따뜻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생겨도 나눌 수 없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질투하지 않을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게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70세 김순희 씨는 아들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우리 아들이 회사 크게 키웠어. 아, 그래. 잘 됐네. 친구가 무덤덤하게 답했습니다. 축하하는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손자가 아파서 입원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우리 손자가 폐렴으로 입원했어. 어머, 큰일이네. 어느 병원이야? 친구의 목소리가 갑자기 생생해졌습니다. 전화 통화도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이상했습니다. 좋은 소식엔 그렇게 무덤덤하더니 안 좋은 소식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손자가 퇴원했다고 말하자 또 무덤덤했습니다. 그때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불편해하고 안 좋을 때 편해한다는 것을. 순희 씨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과 무슨 관계를 이어가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은 우정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성공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내가 행복할 때 함께 웃어줍니다. 질투나 시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기쁨을 보여줍니다. 그게 진정한 우정입니다. 순희 씨의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엔 시샘하고 안 좋은 일엔 안도했습니다. 이미 우정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으세요? 내가 잘 될 때는 차갑고 안 좋을 때만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내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대충 반응합니다. 관심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내 말을 제대로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질문도 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한마디로 끝냅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딴청을 피웁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겁니다. 대화는 관계의 온도계입니다. 관심 있으면 귀 기울이고 관심 없으면 흘려듣습니다.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것에 시간을 씁니다. 중요한 사람의 말은 집중해서 듣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흘려듣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전엔 집중해서 들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건성으로 듣는다면 관계가 변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얘기를 나눠도 공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롭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73세 박동수 씨는 아내와 50년을 살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의사가 혈압약 바꿔줬어. 응.
아내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게 나왔대. 조심해야 한대. 그래. 아내는 여전히 TV만 봤습니다. 며칠 뒤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등산 모임 나가잖아. 아, 그래. 아내가 휴대폰을 보며 답했습니다. 어느 날 동수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내 얘기 듣긴 하는 거야? 듣지. 근데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그날 이후 동수 씨는 아내에게 말을 줄였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 말해봤자 기분만 나빠질 거, 그럴 바에는 입을 닫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동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관심은 말이 아닌 태도에서 드러난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들었어라고 말해도 태도가 무관심하면 그건 듣지 않은 겁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관심 없다는 신호입니다. 태도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동수 씨의 아내가 보여준 건 무관심이었습니다. 말로는 들었어라고 했지만 태도는 관심 없어였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슬픈 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과의 관계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봤자 외로움만 깊어질 뿐입니다. 네 번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말이 늘어납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비교부터 시작됩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해? 다른 사람은 다 하던데?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이미 깨진 겁니다. 진짜 관계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존중이 사라지면 비교와 평가가 시작됩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이런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파괴하는 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빠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계속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무능한 사람 같습니다. 비교당하는 사람은 점점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66세 이미숙 씨는 사남매 중 막내입니다. 형제자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큰오빠가 계속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미숙아, 넌 아직도 그 작은 아파트에 사냐? 네, 오빠. 저는 이게 편해요. 편하긴. 좁아서 어떻게 살아? 오빠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숙아, 너 손자는 몇 살이지? 오빠, 우리 손자는 이제 5살이에요. 5살이면 뭐라도 시켜야지. 오빠가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점점 지쳤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 좀 그만 비교하면 안 돼요? 야, 내가 네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걱정이 아니라 무시해요. 오빠는 제 삶을 존중한 적이 없어요. 미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 씨는 형제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교당하지 않으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관계가 끊겨서 슬픈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다. 왜 세네카는 비교를 독이라고 했을까요? 독은 서서히 퍼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작은 말 한마디지만 계속 반복되면 관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비교당하는 사람은 상처받고 비교하는 사람은 존중을 잃습니다. 미숙 씨의 오빠가 바로 그 독을 퍼뜨린 겁니다. 동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계속 비교하고 평가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5번째, 연락이 없어도 편하고 아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서운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이미 관계는 끝난 겁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연락이 없으면 아쉽습니다. 보고 싶고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어도 편하다면 마음이 이미 떠난 겁니다. 억지로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나누고 싶을 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미 관계는 끝난 겁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미안하지 않고 만나지 않아도 아쉽지 않고 소식이 없어도 궁금하지 않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자주 만났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습관은 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끊어야 합니다. 마음 없는 관계를 이어가는 건 서로에게 시간 낭비입니다. 68세 정영철 씨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군대 동기로 만나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고 전화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친구가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도 귀찮아서 연락을 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둘 다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서운하네. 하지만 정말 서운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만나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밥 한번 먹자. 영철 씨는 고민했습니다. 만나고 싶은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응,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그렇게 관계가 끝났습니다. 영철 씨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허무하긴 했지만 억울하거나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독이 된다. 노자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워질 때는 가까워지고 멀어질 때는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연이 멀어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억지로 붙잡고 억지로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됩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만남이 의무가 되고 결국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영철 씨가 만약 억지로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만남이 의무가 되고 결국 더 큰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조용히 멀어진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편하다면 그게 답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도 인연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난 인연의 5가지 신호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좋은 소식엔 무반응이며 내 말을 건성으로 듣고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며 연락이 없어도 편한 관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관계를 붙잡는 건 용기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인연의 끝을 인정하는 게 차가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멀어져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진짜 소중한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랜 관계가 끝나는 게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관계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요. 끝난 관계를 놓아주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여유가 생깁니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끝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거리를 두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변했나요? 후회되는 관계도 있고 놓아주길 잘했다 싶은 관계도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험담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떠난 인연에 미련 두지 마세요. 먼저 챙겨야 할 건 무너진 관계가 아니라 지친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세요.